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2017년도 서울 집값 상승률이 3.6%를 웃돌면서 부동산 화랑기였던 2016년도 상승률의 1.7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12월 매매가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역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꾸준히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18년에도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서초구 서초동과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부동산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 해결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2018년 새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자, 2018년이 됐는데 2018년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런데 저희 황희진영 아나운서가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은 뜨거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지역이 서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방에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또 지방에 다 주택이라면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거주하는 거는 팔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부동산은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주 형태로 지금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월세 시대에서 내 집이 없으면 월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거주용은 반드시 내 명의로 된 주택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여전히 뜨거운 지역은 서울밖에는 없습니다. 서울밖에.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미 지방은요,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고요, 공급 과잉이 왔다. 특히 이제 경기도가 특별히 많은 공급 과잉이 온다는 겁니다. 자,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요, 58만 가구가 또 입주하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뭐라 했다? 경기도에 100만 호 주택을 또 건설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 주택보급률 100%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100만 호면요, 다주택자죠. 특히 경기도의 다주택자들은요, 처분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요. 예. 묻지도 말고요, 따지도 말고, 지금 경기도에 10채 또는 5채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 처분하셔야 돼요. 지금 역전세난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지역이 있겠죠. 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살아남는 지역 많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요, 서울은 상황이 어떻다? 자, 서울은 더 억제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더 없게끔 만들었다. 자, 파리 대책부터 해가지고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이 더 없어진 겁니다. 자, 공급이 없다 보니 서울만 여전히 더 뜨겁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런 상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네. 자, 2017년도 굉장히 또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2018년도입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하면 노무현 정부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자,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IMF를 겪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죠. 네. 주로 폭등한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이었어요, 그때요. 저도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양도세는 그 대신 많이 냈지만서도요. 자, 그런데 양도세 이제 4월 1일부터 중과하지 않습니까?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여정부처럼 변화가 올 것이다. 참여정부처럼 더 폭등하지만 네. 양도세도 많이 낼 것이다. 그런 현상이 재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오, 네. 아이 설마 과거로 우리가 해결을 하겠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그렇죠.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과거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X. 그러면 네. 자, 노무현 정부처럼 참여정부처럼 부동산 가격 서울 지역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오고요. 네. 아니다 하면 X. 한번 들어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아, 저는 옵니다. 저는 그래도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계속 규제가 나온다면 분명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예, 분명히요. 네. 자, 지금 그런데 여기에 양단의 칼날이 있다는 거죠. 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올라갈 것을 또 예측하니까 또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제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치까지 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벌써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서울은 지금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서울이 공급이 많다면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언을 똑같이, 자, 참여정부 때 그때 나중에 임기 1년 남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도시, 전 국토, 전 나라를 전부 신도시화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1년 남겨놓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조정이 되는, 지금 그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 이야기이고요. 이게 경기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여정부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했냐고요. 다 서울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옥죄를 보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옥죄면요, 공급량이 다 두는 겁니까? 그죠? 자, 그렇다 보면은 서울은 탄탄대로 계속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 소폭입니다. 자, 소폭 조정 받는데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요. 도봉구고요. 성북구고요. 외곽 지역, 서울은 25개 구가 있는데 이런 외곽 지역들이 앞으로 상당하게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받는 게 아니라 소폭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보는 기억이세요. 자, 그렇다면 왜 받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칼럼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자, 소폭 조정을 받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은 2018년 부동산 시장 규제 시행의 첫 해입니다. 어떤 이유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접어들기는 듭니다. 그럼 이 침체기가 주로 어디나 지방 이야기이고 경기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서울은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량이 준다면 서울은 그런 데는 유지가 되면서 더 상승의 기류는 있을 것이다.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떻든 그런 이유, 그 어떤 이유냐면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를 인해서 거래량이 줄 것이다. 자,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소폭 빠질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죠.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전매 제한 잘 됐죠. 또 지금 재건축은요. 아예 전매 제한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외상은 있지만서도요. 자, 어떻든 분양권 전매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한수제를 피하려고 작년에 엄청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럼 어떻다? 예,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4년 한 6개월 기다린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한다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들어오면 50%씩 세금을 내고 거기에 또 남는 거면 또 양도세 50% 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공급량이 주는 거죠. 재건축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는 게 없는데 사업을 왜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의 사업이고 조합도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는 뭐다? 이인 추구를 이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나지 않는데 어떤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에 들어가면 그만큼 공급량이 주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입니다. 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 어떻다? 거래량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또는 거래량이 있다면 1, 2, 3월 달만 거래량이 급증할 겁니다. 이때 양도세를 피하려면요. 자,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다섯 번째 뭐냐면 3억 이상 주택 구입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지역이냐?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죠. 강화했지 않습니까? 1년에서 지금 2년으로 강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금리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2018년 역시 증시 호황이 예측되고 있다. 자, 지금 2500의 지수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3000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근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2800은 돌파할 것이다. 그 다음에 3000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최소 2800은 돌파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부동산 자금이 어디로 간다? 주식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특히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으로 양도세 안 내고 세금 안 내는 쪽으로 흘러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위축은 되나 그렇게 많이 서울 지역은 많이 위축되지는 않지만 지방은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9번째 공공분양 후분양제가 시행 예정이다. 자, 공공분양입니다. 자, 국가가 하는 것은 후분양제 하면요. 후분양제는 지금 우리나라 선분양인데 나중에 후분양을 하면 다 준공한 다음에 80% 준공한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가 식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가계소득 저하에 따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서울 지역은 약간의 위축은 될 거고요. 지방은요. 엄청난 냉각기가 들어올 것이다. 이제 지방이나 경기도는 가격이 하락할 국면에 들었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접근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부터 먼저 들어봤고요.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 상담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해선 이 투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0.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로 2015년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1.5룸의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 4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오늘은 먼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예, 강남권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대역 하면요. 더블 노선이거든요. 3호선과 2호선이 다닙니다. 그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금성이 좀 우수합니다. 공실 염려가 없다. 왜 그러면 이 지역은요. 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생도 있죠.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요. 또 대기업이 또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확장이 되면 시세 상승이 바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더블 역세권이고요. 시세 차익도 되면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지금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 추후에 서초구의 서초동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요.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여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예, 입지는요. 제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요.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교대죠. 서울교육대학교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제가 후문입니다. 후문. 정확하게 보면 후문입니다. 이 후문 쪽에서 보면 한 100m, 예, 100m
딱입니다. 100m 앞에 있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보시면요. 2호선이 지나가죠. 교대. 그 다음에 또 3호선이 지나갑니다. 자, 이 중심지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 본 지역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금 가깝죠. 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또 바로 옆에 보면 여기가 삼성 예, 타원이 있고요. 그 옆에가 롯데칠성 부지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요. 법원 많죠. 또 그에 되면 남부터미널 있죠. 그 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한 분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상주하고 계신데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고요. 또 그 앞쪽에 보시면요. 이게 교대역 상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교대역 먹자 골목이 있죠. 이쪽에. 자, 먹자 골목이 있다 보니 본 지역 우리가 얘기는 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인데 먹자 골목 때문에 또 이 지역을 많이 선호한다. 왜 그러면요 밥해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지역 식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개발 호재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강남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초구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강남 3구가 2018년도에 가격이 상당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 이제 강남구 서초구 이런 지역이 개발 호재가 집중화되어 있어요. 안 오를 수가 없죠. 이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면요. 자, 첫 번째는요.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자, 분당선이 어디까지는 용산까지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럼 언더그라운드 지하 도시가 탄생되는데 어디부터 탄생되면요. 바로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지하 도시가 탄생이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삼성타운의 그 옆에 보시면 삼성타운의 2배입니다. 부지 면적 자체가 롯데타운인데요. 제3의 롯데월드가 바로 여기에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단한 호재가 있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약 4조 5천억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업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 그 주변 지역은요 아마도 엄청난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보사 부지 보시면 정보사 부지하고 또 장제 터널이 있습니다. 자, 정보사 부지 지금 개발 한참 하고 있죠. 또 거기에 2019년도 장제 터널이 뚫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방동부터 또 교대역까지 직선화돼요. 그러면 이 교대 쪽이 블랙홀 현상이 됩니다. 인구가 더 모여드는 깔때기 효과가 나온다 보시면 인구가 모인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서초동 화해 단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 마지스타 시티가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준공됐습니다. 7월에 바로 이미 건립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남부터미널 또 복합화 개발이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사항 또 개발 호재가 많다 보면 이 주변에 집값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죠. 떨어지지 않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내부나 외부가 어떨까요? 예, 전체적으로는요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5층 중에 4층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1주차 또 가능하고요. 자, 외관은요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리석. 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고요. 또 인덕션,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를 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러라고 있습니다. 옷 이렇게 하면 냄새 제거하는 스타일러까지 같이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방 하나의 거실 1.5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지역이 1.5룸은 굉장히 희귀한데 어떻든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는 3평 정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지역은요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미 준공이 된 거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4,500에 나왔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000에 현재 월 100만 원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은 1억 4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9,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는 2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로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 구조의 욕실 1개, 거실 1개로 총 4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원이고요.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살피러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도 역시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투자 포인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그리고 이 지역도 또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기업이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뭐 신논현, 논현역, 또 강남역에 다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되어 있고요. 자, 경북스토어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과 같이 또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본 지역은요, 아까는 더블 역세권이죠. 지금은 트리플 역세권이다. 세 개의 노선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세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 또 이 논현동도 또한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지금 서서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좀 새 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또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 단지화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논현동에 입지적인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입지 한번 보면요. 바로 본 지역은요. 바로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바로 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강남대로, 이게 강남대로입니다. 예, 강남대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헤란로가 바로 이쪽 지역이죠. 자, 이 열십자 방향이죠. 이 열십자 방향에 대기업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5대 대기업 이쪽 다 위치해 있고요. 바로 보시면 또 옆에 삼성타운 있죠. 여기가. 자, 삼성타운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가 롯데타운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역삼역 기점으로 뭐 H, GS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부터요. 자, 이런 위치에 있고요. 또한 보시면은 역을 볼게요. 자, 노현역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건 7호선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신노현역. 자, 신노현역 어디까지 지나간다? 예, 이제 우리가 강동구까지 간다는 거죠. 곧 있으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잖아요. 강남역부터 또 어디 간다? 신분당 또 지나가잖아요. 분당선이요. 자, 이렇게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직장인들이 이 지역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보스토로 또 바로 또 개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후에 본 지역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요. 이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성을 보면 이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죠. 자,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니 이런 지역이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손색 없는 지역이다. 추후에 아파트가 된다면 25평이 이 지역은 17억, 18억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또 개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 호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9호선 3단계 연장. 예, 벌써 곧 연장이 됩니다. 바로 보온병까지, 강동 보온병까지, 강동구 보온병까지 가죠. 그 다음 신분당선 연장. 예, 바로 용산까지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1단계가 우리가 신사역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남 언더그라운드 또 시티가 탄생되는 그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롯데칠성 부지 제3인 롯데월드가 또 탄생이 예고가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엄청난 또 호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장지터널. 예, 장지터널 또 개통이 되면 인구가 어디로 온다? 서초구 강남구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사당동에 있는 인구, 또 동작구에 있는 인구들이 자,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 좋고요. 교통 편하고요. 대기업 많고요. 그럼 이런 지역을 뭘 한다? 직주 근접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물 소개도 더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보시면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미 준공이 된 거고요. 외관은 대리석으로 졌고요. 자, 대리석으로 잘 깔끔하게 잘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거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테리어는요. 여기도 또한 인덕션,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냉장고 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요즘 뭐 다세대 빌라 엘리베이터 있으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고요.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깨끗한 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화재, 예, 대리석 불나는 거 못 보셨지 않습니까? 돌에 불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화재에도 굉장히 강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월세일 때, 전세일 때 얼마 필요할까요? 예, 노년동 다세대 주택이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3억에 나왔고요. 자, 월세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1억 1천이고요. 전세 때는 2억 5천입니다. 자, 실투자액은 5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 중입니다.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알찬 매물로 더 자세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